여러분, 오늘 저희는 멕시코의 시간을 걷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기원전 1500년부터 현대까지 약 3000년의 문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간이랍니다. 입구를 지나면 가장 먼저 이 거대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엘 파라과스, 우산이라는 뜻의 구조물인데요. 하나의 기둥이 거대한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멕시코는 수많은 고대 문명이 존재했지만 그 역사는 결국 하나의 국가 정체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네요. 그리고 기둥을 따라 흐르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농경 문명의 출발을 뜻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층 전시실이 중앙의 안뜰을 중심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장 입구 쪽에 있는 1층 전시실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기가 어떤 전시실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는 인류 문명의 발생부터 원시시대의 모습을 전시한 곳이랍니다. 석기시대에 돌을 다듬어 창으로 코끼리를 사냥하는 애니메이션도 있네요. 그럴싸하게 만든 애니메이션이네요. 그렇게 해서 획득한 것인지 모르지만 상하에서부터 코끼리 머리까지 있습니다. 다시 그 옆으로 들어왔는데요.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무덤 내부를 전시한 것 같네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잘 꾸며져 있답니다. 여긴 민속촌 같은 느낌도 드네요. 내부 살림살이까지 전시되어 있고요. 저기에 유카탄 반도네. 여기는 기원 후 1세기 테오티와칸 전시실입니다. 지난번 직접 다녀와서 보니 더욱 가까이 느껴지네요. 지난번 터티와칸을 보셨던 분이라면 혹시 이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요. 이 모형은 뱀신을 모시는 케찰코아틀 사원입니다. 그런데 뱀신은 일반적인 뱀이 아닌 이렇게 목에 깃털이 달린 뱀이랍니다. 기원 후 1세기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사라진 고대 도시의 일부를 만들어 뒀네요. 이제 14세기로 이동해 봅니다. 여기는 아즈텍 전시실 입구랍니다. 아즈텍은 14에서 16세기 멕시코 중앙 고원지대를 지배했던 나와트러를 사용한 민족의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지금의 멕시코 시티랍니다. 이 거대한 석상은 틀랄록인데요. 농사와 밀접한 비의 신이라고 합니다. 테스코코 호수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세운 테노시티틀란을 중심으로 번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외부 전시관이 있나 보네요. 여기에 터티와칸의 전체 모형을 만들어 뒀군요.
실제 다녀온 곳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터티와칸을 가기 전 이곳에 먼저 왔어도 좋을 뻔했네요. 아즈텍 제국은 삼국 동맹 또는 역사학적으로는 테노치카 제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 정복 전까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었답니다. 이 얼굴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듯 신성한 제를 지내는 모습인 것 같네요. 정교한 조각의 대형 석조물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면 암호처럼 상형 문자까지 있답니다. 참 다양한 표현의 상징물들이 많이 있네요. 이 석상은 콜럼버스 이전 메소아메리카의 톨텍 문화에 속하는 톨텍 전사의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올메긴과 마야인, 아즈텍인들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잠시 가운데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작은 연못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 잠시 햇살을 쬐었으니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밖에서 봤던 창살이 안에서 보니 또 다른 특별한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여기서는 현대 원주민 공동체의 삶을 볼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갑자기 민속촌에 들어온 느낌이네요. 이곳에는 직물, 전통 의상, 의례 도구 등 다양한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상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문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한 가족을 나타내는 대형 목판화가 인상적이네요. 이 작품도 특별하죠? 작품은 잘 모르지만 아마 직조의 특성을 표현한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한 작품도 있고요. 자수를 놓듯이 고대 문화를 응용한 듯 다양하고 예쁜 작품들도 있네요. 이런 대형 작품들도 있답니다. 여기는 작은 통나무 배가 있네요.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채소를 팔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매일 반이죠? 야, 멕시코도 구슬치기와 팽이놀이도 하나 보네요. 어릴 적 손이 트도록 놀았는데 말이죠.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이곳은 마야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난번 칸쿤 편 치첸이트사에서 본 고리의 구멍에 공을 쳐서 넣는 경기장 모형입니다. 여기도 아즈텍 전시실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태양석이랍니다.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는 둥근 모양의 돌인데요. 흔히 아즈텍 달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우주의 순환과 태양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대한 제사, 의식의 석조물입니다. 아즈텍 세계관에서 태양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인간의 희생을 통해 유지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쪽 지역의 문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마야 문명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야 문명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와 정교한 달력을 발전시켰고요. 영유의 개념을 사용했고 천문 관측을 통해 달력을 완성했답니다. 지난번 치첸 이트사에서 말씀드렸던 차크물이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에 마야 최후의 대도시였다는 마야판의 모형도 만들어져 있답니다.
여기는 고정이 마야 전시실인데요. 당시에는 이런 화려한 머리 장식과 큰 원형 귀걸이 등 복잡하고 정교한 모양의 재의식 조각들이 이용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입을 벌린 채 의식적 황홀 상태는 대표적 재의식 표현이라네요. 여기는 무덤 속을 재현해둔 전시실이랍니다. 여기는 메소아메리카에 등장한 최초의 문명들 중 하나인 올맥 전시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대한 두상은 기원전 15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머리만 크게 만든 이유는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상은 통치자 혹은 전사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참 특이하게 생겼죠? 이것은 마야 시대의 비의 신 차크를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마야 세계관에서 번개의 주인, 천둥의 소유자 등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여겼답니다. 주변의 작은 여러 조각들도 권력과 신성의 상징물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류학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전시물들이 있어서요. 4시간 이상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 전시실 중 가장 큰 규모는 이곳 마야 문명실과 앞에서 보셨던 아즈텍 문명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구조물만 보더라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마야 문명은 신비로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 탓에 잉카 제국이나 아즈텍 제국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마야 문명은 유카탄 반도 일대에 정글이 주요 무대였던 것에 반해 잉카나 아즈텍은 정글보다는 건조한 사막, 고원지대가 주요 활동 범위였답니다. 여기서 야외 전시실로 나가볼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야외 전시실이 있어 산책하듯 또 다른 전시물들을 감상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저 앞에 무슨 건축물이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남팍의 벽화를 재현한 공간인데요. 보남팍은 치아파스주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고고학 유적으로 정글 속의 회화로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8세기경 고정이 후기 마야 도시로 번성했으며 벽화의 사원에서 발견된 정교한 벽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다른 모양의 차크물이 있네요. 가슴 위에 그릇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는데 지난번 치첸 이트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승리한 자의 심장을 저기에 올려놓고 재를 올렸다고 하니 정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네요. 여기는 마야의 한 무덤을 재현해 두었네요. 오늘 하루 수천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문명 속으로 다닌 기분이네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멀기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낯선 땅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와 문화에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멋진 박물관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처음 시작한 엘파라과스라는 우산 아래로 나왔습니다. 아침엔 비가 내리듯 물이 쏟아졌었는데 이젠 멈췄네요. 이 기둥의 상징은 멕시코의 서로 다른 문명인 올멕과 마야 그리고 아즈텍의 세 문명을 담고 있답니다. 결국 하나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관람 시간이 길어서 점심은 이곳 지하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좋답니다. 전통 음식을 고급스럽고 맛있게 만들어줘서 음식 문화 체험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박물관에서 나왔는데요. 박물관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혹시 이게 무슨 공연인지 아세요?
아주 높은 기둥 위에 이미 4명이 있고 1명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인데 알아보니 볼라도레스라는 비행춤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춤은 신에게 풍작을 기원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일종의 기우제랍니다.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기둥은 아즈텍 신화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를 의미한다는데요. 30m 높이에 4명이 올라가 줄을 감은 뒤 줄이 풀어지면서 돌아가며 땅으로 내려오게 된답니다. 4명의 의미도 있는데요. 물과 불 그리고 공기와 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한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요. 이는 태양의 신이라고 합니다. 또 이 공연에 큰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체 13바퀴를 돌며 내려오는데요. 13바퀴에 4명을 곱하면 50이가 된답니다. 이 52라는 숫자는 아즈텍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라고 하네요. 오늘 보신 박물관도 차풀테펙 공원 속에 포함되고요. 멕시코의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우연히 공연까지 보게 되어 오늘 하루 정말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멕시코시티 영상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곳들이 남아있으니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